안녕하세요. 부모와 자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교육 컨설턴트 서정인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여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의 맞춤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홈스쿨링 방법. 홈스쿨은 누가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홈스쿨의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홈스쿨을 왜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1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저는 홈스쿨이랑 관심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홈스쿨이 앞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요, 바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먼저 홈스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홈스쿨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홈스쿨은요, 합성어예요. 홈, 가정, 집이라는 뜻과 스쿨, 학교라는 뜻을 두 가지를 합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 이런 거를 홈스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교육한다고 하는 뜻으로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은 어학사전에서 집에서 교육한다는 뜻으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비슷한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것은 책육아, 엄마표라는 단어들이 또 같이 연관 검색어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새는 이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땡땡 TV, 집에서 아이와 책으로 육아해요. 그리고 어떤 박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시죠. 이런 게 모든 사회적 흐름이 교육과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홈스쿨의 의미는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냐면요, 예전에는요, 10년 전에는 홈스쿨 하면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어떤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 그런 형태를 홈스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학교를 다니기는 하지만 엄마가 아이를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 엄마 스스로 자료를 준비해서 아이를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것, 사교육 대신에 엄마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의 형태를 홈스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점점 의미가 확장되고 있죠. 최근 교육 트렌드에서의 부르는 홈스쿨이라는 의미는요,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아이가 학교도 다니고요, 학원도 다니고요, 전문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서도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 엄마도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는 것, 그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 형태를 홈스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전문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르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엄마가 여러 가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엄마가 배워서 아이한테 가르치는, 혹은 온라인 수업을 아이랑 같이 집에서 듣는 형태로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홈스쿨에서는요, 어떤 시스템이 들어있냐면은 가장 보편적인 거는 화상. 요새는 줌이라는 툴을 통해서 화상 수업을 많이 받고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전화로 하는 전화 영어, 그쵸? 이런 거 아니면은 선생님이랑 1대1로 학원에 가서 수업 듣는 영어, 이런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매일 전화를 하거나 학습지를 하는, 지면 학습을 하는 형태의 홈스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화상으로 하는 수업이 많이 발달되고 보편됨에 따라서 화상
툴을 통해서 선생님과 아이가 만나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금 방송을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실시간이 아닌 녹화된 영상을 아이와 부모가 집에서 배울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기술의 발달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술로 할 수 있는 홈스쿨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요, 엄마 공부가 활성화되었어요. 예를 들면요, 요새는 영어 하면은 옛날에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좀 연령이 있는 친구들이 영어가 공교육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공교육보다도 먼저 누리과정이나 아니면 유치원생들도 영어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 중에서 제가 영어 공부를 오래 했지만 영어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자니 아이 성향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아이를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놀이와 영어를 접목해서 아이한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겠죠. 그러면 선생님을 부르기나 아니면 어떤 도구, 교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어머님들은 많이 엄마가 공부를 하세요. 엄마가 우리 아이한테 알파벳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엄마가 알파벳을 몰라서 배우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한테 좀 더 재밌고 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기도 하고요. 아이와 별개로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경력 단절이 되거나 재택근무를 하시거나 좀 이러면서 감정 기복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독서 모임을 한다던가 인문학 공부를 한다던가 아이와 상관없이 엄마 스스로를 위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트렌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홈스쿨의 한 가지 대표적인 거는요. 아이들이 집에서 쓸 수 있는 홈스쿨 워크지를요. 많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문제집을 사서 아이랑 같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책 한 권을 사더라도 그 책에 들어가 있는 플래시카드라던가 아니면 이 책을 아이랑 좀 더 재미있게 미술활동이나 과학실험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노트들을요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전문가가 직접 만들기도 했지만요. 요즘은 엄마가 저는요 알파벳을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쳤더니 우리 아이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영어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런 방식으로 아이랑 놀아줬더니 아이가 영어를 너무 좋아하고 영어로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험들을 이제는 워크지로, 활동지로 엄마가 스스로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돌봄과 교육을 동시에 해결하는 홈스쿨도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워킹맘들이 많으시잖아요.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잠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우리 아이를 돌봄 선생님을 하루에 1시간 혹은 뭐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엄마의 니즈에 따라서 돌봄 선생님을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돌봄 선생님이 교육과 접목하셔가지고 4살 친구한테는 이런 책을 읽어드릴게요. 6살 친구한테는 이런 식으로 영어 놀이를 해드릴게요. 교육과 돌봄을 합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시대의 홈스쿨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전면 등교를 하고 있지만 3학년, 4학년, 좀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 학교를 맨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교육을 가정에서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그거를 다 체계적으로 챙겨주시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홈스쿨이 예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냥 관심이 있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은 선택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필수적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디어 매체라던가 아니면 현직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홈스쿨은 어떤 소수, 특정한 교육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홈스쿨이라면 지금은 어떤 SNS에서 검색만 하셔도 정말 대중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 게 홈스쿨입니다.
홈스쿨링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홈스쿨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홈스쿨이 이런 거구나. 나는 홈스쿨이 나랑 관련이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맞아. 시대적으로 지금 홈스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구나.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아이와 아이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홈스쿨을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홈스쿨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이왕 하는 홈스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우리 아이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가치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홈스쿨을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아이의 연령이 어리신 분들,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거나 태교를 하거나 아니면 2돌 정도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이제 조금 엄마 말을 알아듣고 있어. 그럼 어떤 책을 사야 할까? 어떤 교구를 사야 할까? 그리고 이거를 내가 책을 샀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를 똑똑하고 잘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보통 옆에 조금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멘토분이 계신다면, 교육적 멘토분이 계신다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옆집 아이가 4살인데 지금 이런 책을 보고 있어. 너무너무 잘 보고 이 책을 읽었더니 아이가 막 언어도 막 늘어나고 숫자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도 4살인데 이 책을 사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실수를 범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옆에 친구들, 또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그거를 정보를 얻어서 내 아이한테 시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가치관, 엄마의 교육 소신, 이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좀 쉽게 흔들릴 수가 있는 게 홈스쿨링입니다. 왜냐하면 멘토가 있어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도와주는 분이 없다면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부모님들은 마음이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가치관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표를 만들었어요. 가치관 표가 있고 여기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단어를 6가지 정도를 지금 빨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잠깐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시고 화면에 나와 있는 가치관 단어들은요, 제가 임의로 작성한 단어고요. 저는 뭐 자유가 필요해요. 아이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어요 하시면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치관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노트에 적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저희 댓글창으로 소통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댓글로 저는요 어떤 가치관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 아이는 건강이 중요해요. 저희 아이는 바른 인성이 중요해요. 저는 정직한 것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소통이 중요해요. 이런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을 조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0초. 지금 댓글을 보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홈스쿨은 필수죠 라고 말씀해 주시는 보들만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홈스쿨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네요 라고 답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 가치관을요, 저의 비전으로 넣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아이가 지금 8살, 6살 어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낳기 전부터 영유아 기관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영유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소신이 생겼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나를 만나는 아이들은 놀이가 즐거웠으면 좋겠어. 놀면서 배웠으면 좋겠고, 이 배움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만 저를 만나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 가르치는 저 역시 아이와 제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꼽은 가치관 단어는요. 놀이, 배움, 즐거움, 성장, 함께 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만든 문장 한번 읽어 드릴게요. 놀이가 배움으로, 배움이 즐거움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해맑은 육아. 자, 해맑다 하면 어떤 게 상상되시나요? 뭔가 진짜 티 없이 깨끗하게 막 행복한 모습, 웃는 모습, 이런 모습이 생각되시지 않나요? 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은 해맑아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짓이 없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와 저의 육아 목표는 해맑게, 아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지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육아 비전을 세웠어요. 저희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서는요, 사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쵸? 교육 가치관은요, 엄마마다 달라요. 아빠마다 다르고요.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집 아이가 뭐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아이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저희 아이가 8살이라고 했잖아요. 큰아이가.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이런 비전을 갖고 아이의 육아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자,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니까요. 저희 가치관이 조금 달라졌어요. 자,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강점, 아이의 강점, 그리고 지속 가능성, 습관, 자존감, 인성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조금 놀면서 배웠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사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까요. 얘가 학습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 아이가 학습에 스스로 탐구하고 자기 주도성을 갖고 아이가 정말 스스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엄마의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교육 컨설턴트지만 엄마로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은 또 이렇게 조금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저희 아이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지속 가능한 성장.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엄마와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가졌다면 저희 아이가 조금 크고 나니까요. 아빠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비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워킹맘이잖아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일과 그리고 서정인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삶과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가족, 육아는 하나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렸는데 홈스쿨링 하면서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셨을까요? 네,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쵸? 내가 홈스쿨링을 할 때 어떤 교재를 사서 어떤 선생님과 함께 어떤 목표를 갖고 우리 아이의 교육에 이렇게 힘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나는 그냥 우리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좀 쉽게 생각하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홈스쿨링을 할 때 혹은 홈스쿨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 교육을 할 때 나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했으면 좋겠어 라는 비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치관과 비전은 바뀔 수도 있고요. 바뀌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비전, 좋은 가치관, 나쁜 가치관, 나쁜 비전은 없어요.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가치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요, A to B.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홈스쿨링 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는요, A에서 B로 가는 현재에서 목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6살 아이예요. 영어는 처음 시작을 했고요. 노래 부르기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래요. 한글 받침 있는 글자는 아주 어려워하는 6살 친구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보니까 영어를 이제 알려주고 싶어.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목표를 세우게 되겠죠. 자, 목표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6살인데요.
8살이 되면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1학년 미국 과학 교과서를 아이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가 영어를 듣고 말을 잘 못하더라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대답을 할 때 단어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영어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목표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시예요. 이렇게 해야 해요. 8살에는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이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가상으로 생각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한번 지금 같이 저랑 적어보실 거예요. 자, A 파트에는 우리 아이의 나이. 아이가 6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아이는요, 고등학생이에요. 17살이에요. 목표는요, 어디 대학에 가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지금 우리 아이 나이 혹은 이거를 엄마 나이로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40살이고요. 저의 목표는 42살에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를 A에서 B로 적어 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되게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한번 적으신 분들은, 자, 현재에서 목표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저희 좀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죠. 네. 현재에서 목표로 가는 과정을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현재와 목표가 있고 시스템. 자, 시스템을 만들 건데요.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실 거예요. 왜냐면 홈스쿨링은 지금 제가 전제로 하는 홈스쿨링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교육을 하는 홈스쿨링을 말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을 불러서 선생님이 해주시는 홈스쿨링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하는 홈스쿨링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방법은 습관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어 책을 많이 읽어줘야지. 8살 됐을 때 미국 과학 교과서를 읽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과학책을 많이 읽어줘야지. 이런 조금 이렇게 넓은 범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이 아니라 잠자리에서 영어책 한 권 읽어야지. 네, 어떤 장소, 어떤 목표 수량을 정해서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수할 때 영어로 말을 내가 해줘야지. 자, 세 번째, 주말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를 영어로 같이 아이랑 시청해야지. 마지막으로는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가 좋아하는 미술놀이를 영어로 해봐야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 목표, 실행 목표를 세우시는 게 바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시스템이 되게 어마어마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잘 운용하는 거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꾸준히 하려면요, 맨날 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에다가 하나의 목표를 붙여주시면 되게 쉽게 꾸준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예시로 드린 것처럼 잠자리에서 잠자기 전에 영어책 한 권 읽어야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요, 엄마가 맨날 해주시기가 쉬워요. 내가 우리 아이의 영어를 위해서 어떤 단계의 책을 읽을 거야. 단계가 들어가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커리큘럼을 짜야 되고요.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요.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 막연하더라도 나는 잠자리에서 영어책 한 권을 읽어줄 거야. 이거는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있죠. 주 2회 영어로 미술놀이 해주기. 저는요, 영어도 자신이 없고요. 미술도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엄마가 갖고 있고 이런 내 목표,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행동 실천 방안을 갖고 계시면 영어로 하는 수업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네 엄마들이랑 품앗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 아이가 지금 6살이니까 8살 때까지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나는 학원에 보내겠다. 아니면 학습지를 하겠다. 이런 막연한 것보다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식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거야 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맞아, 그렇게 하면 좋을 수 있어, 좋다고 느끼시지만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나도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자료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인터넷에서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맘티처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고 영유아 시기 아이들에게 누리과정에 맞는 교육 컨텐츠들이 들어있어요. 보통 학습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영역별로 뭐 수학, 사회, 과학, 미술, 뭐 선긋기, 오려 붙이기 등등 다양한 활동들의 워크시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안타까운 거는 누리과정에 맞춰졌다 있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워크시트가 많이 있어요. 한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주니버. 네, 네이버에서 주니어 네이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주니버가 나오고요. 이곳에서는 영상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워크시트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용하는 컨텐츠는요,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마의 필요에 따라서, 선생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골라서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도 주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9월에는 우리 문화에 관한 누리과정 주제에 맞는 동영상이 앞에 추천으로 떠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에 관련된 영상이 나와 있기도 해서요. 이것도 엄마가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어 자료를 찾으실 수 있는 사이트도 몇 군데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키즈클럽이라는 사이트예요. 이곳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보기 쉽게 주제별로 카테고리가 잘 나눠져 있어서요. 엄마뿐만이 아니라 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트예요. 대부분 다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활동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뭐 파닉스라던가 플래시카드라던가 아니면 문장, 마더구즈, 그 다음에 간단한 책들,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에 관련된 활동지들이 들어있고요. 주제별 만들기 세트도 있어서 엄마들이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 국내에서 만든 사이트가 아니고 해외에서 만든 사이트다 보니까 조금 그림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체는 호불호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보시면서 엄마가 선택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윙클이라는 사이트도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처음에는 영어 워크시트이 있었던 영어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자료실인데 요즘에는 다개국어로 자료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윙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홈스쿨 활동지를 내가 다운받는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검색을 해서 활동지를 다운받는 방법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나 엄마들 중에서 나는 이런 거를 우리 아이한테 딱 맞춤으로 단어 빈칸 채우기를 하고 싶어, 아니면 선긋기를 하고 싶어, 미로 찾기를 하고 싶어, 엄마의 니즈에 따라서 엄마가 직접 워크시트을 만들 수 있는 툴도 있어요. 그래서 트윙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받거나 혹은 내가 필요한 활동지를 만들어서 업로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영어 위주의 컨텐츠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그리고 한국어, 다개국어 그 워크시트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개국어를 노출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유용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트랑 조금 다른 점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자료가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영역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료를 많이 찾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은 이용료가 좀 발생을 해요. 한 달에 최소 7,000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1년 단위로 이렇게 입금을 이용료를 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내가 아직 이 사이트를 가입을 해서 뭔가 교육비 이용료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실 때에는 그럴 때에는 인스타나 아니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트윙클 코리아라는 저희 이제 국내 그 웹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서 한번 무료 샘플을 받아서 보시고 활용해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여기 사이트는 어떤 자료를 다운받는 그런 사이트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되게 다양한 주제로 엄마가 검색을 해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활동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는 사실 핀터레스트는요, 교육 관련된 그런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인테리어, 뭐 패션, 푸드 이런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어서 엄마가 원하시는 자료를 검색해서 한 번에 아이디어를 얻는 곳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어 워크싯을 좀 검색하실 때 어떻게 검색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영어 검색을 하실 때, 영어 활동지를 검색을 하실 때에는 구글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어떤 주제에다가 worksheet for kids 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랑 나랑 색깔에 대한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Color Worksheet for Kids 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까 여러 가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컬러에 관한, 색깔에 관한 활동들, 예시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어머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활동지가 아니라 나는 색깔을 가지고 아이랑 같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어. 색깔에 관련된 노래도 부르고 싶고요. 색깔에 관련된 미술도 하고 싶고 색깔과 수학을 융합해서 어떤 놀이를 하고 싶어요. 이럴 때에는 가운데 단어를 worksheet 대신에 activities, color activities for kids 라고 문장을 검색을 하시면 또 다양한 활동 영상이나 활동 이미지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영어를 공부하실 때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귀를 쫑긋 세우시면서 구글에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 너무 추우면 두꺼운 외투를 입고요. 이렇게 목도리를 하죠. 자, 목도리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어떤 분들은 머플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스카프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떨 때 머플러라고 쓸까? 어떨 때 스카프라고 쓸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내가 어떤 뉘앙스로 단어를 써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때는요. 구글 검색창에 가셔서 단어를 검색을 하시고요. 이미지를 눌러보세요. 예를 들어서 머플러 검색하고 이미지 보기. 자, 그러면 머플러에 대한 이미지가 쫙 올라옵니다. 그걸 보시면요. 아, 머플러가 이거구나. 나는 머플러가 이렇게 목도리 칭칭 감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구나 하고 아실 수 있어요. 똑같이 스카프라는 단어도 검색을 하시면서 이미지 보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아, 스카프가 이런 뜻이구나. 이럴 때 사용되는구나. 라고 이미지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은 제가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길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한번 검색을 하면서 봐봐. 머플러는 이럴 때 쓰는 거고 스카프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래. 라고 이미지, 시각적으로 자료를 보여주면 아이들도 긴 설명보다는 그렇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영어 단어를 내가 이런 거 뭐지? 헷갈리실 때에는 이런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죠? 네. 이번엔 유튜브 검색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는 영상을 주로 검색할 때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유튜브 활동지 검색하는 것도 구글 검색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제, worksheet for kids 해갖고 요새 프로세스 아트라고 하는 또 미술 활동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도구를 갖고 다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마다 똑같이 물감과 돌과 붓을 가지고 각자 스타일에 맞는 작품 활동을 하는 프로세스 아트라는 그런 교육 과정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아트는 뭘까? 그러면 프로세스 아트 워크시트 for kids 아니면 프로세스 아트 for kids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이들이랑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쭉 보실 수가 있어서요. 그거를 보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자료 찾는 방법을 줄줄줄줄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채널 댓글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홈스쿨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면서 홈스쿨에 바뀐 경, 홈스쿨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홈스쿨이 왜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지, 홈스쿨을 할 때 내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홈스쿨을 하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감을 탁 잡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을 모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홈스쿨링은 언제부터 하나요? 자, 홈스쿨링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태교할 때부터 해야 돼요. 태교가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가 어렸을 땐 놀아야지,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정말 학습을 할 시기, 그때는 홈스쿨을 내가 할까 생각을 해보겠어. 이거는 너무나 다 달라요. 육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고요. 각자 해답만 갖고 있어요. 아이의 성향, 부모님의 성향,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정 환경, 교육 가치관 이런 게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어머니 언제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요. 학습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뭔가 우리 아이가 6살이니까 지금 한글을 떼야 돼, 지금 연산을 해야 돼, 이런 목표로 두고 하는 홈스쿨링은 그거는 조금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이와 엄마가 정서를 교류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꼭 공부를 하려고 홈스쿨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 더 끈끈하고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홈스쿨은요, 저는 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나는 지금 홈스쿨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바로 그게 여러분의 해답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홈스쿨링은 언제까지 하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요, 참 이렇게 지켜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요, 홈스쿨링은 대부분 돌 정도 되면 어머님들이 홈스쿨링을 많이 알아보세요. 책류가 엄마표 홈스쿨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되게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아이가 이제 8살, 9살 학년기가 되어서 학교에 들어가고 학원이라는 문화에 이렇게 조금 가게 되면은 홈스쿨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열심히 놀아주고 책 읽어주고 같이 체험을 나가셨던 분들도 아이가 크면은 좀 그런 횟수가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홈스쿨링은요, 아이와 엄마가 계속 성장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같이 아이랑 엄마가 앉아서 문제집을 풀고 책을 읽고 만들기로 하는 게 홈스쿨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연령에 따라서 홈스쿨링의 엄마의 니즈, 엄마의 필요성, 왜 우리 아이가 나랑 홈스쿨링을 해야 될까? 이런 이유가 아이 연령, 엄마의 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홈스쿨링은요, 엄마와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가 아이를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는 엄마와 아이 중에서 아이가 주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이와 엄마가 동등한 입장에서 끝까지 성인이 돼서도 할 수 있는 게 홈스쿨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은요, 어머니 태교 때부터 시작을 하셔갖고요, 그래도 학년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라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스쿨링 언제 시작하고 언제까지 하고, 이거는 엄마와 아이의 필요에 의해서 쭉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어려운 질문,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이 질문도요, 진짜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 영어 홈스쿨링 하고 싶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알파벳부터 해야 돼요? 마더구즈부터 해야 돼요? 파닉스부터 해야 돼요? 아니면 그림책부터 읽어야 돼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아까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죠? 옆집 아이가 뭐 하는지 보시는 거는요, 참고만 하셔야 돼요. 옆집 아이 하는 대로 우리 아이를 똑같이 키우지 않을 거예요. 옆집 엄마랑 나는 달라요. 그쵸? 생김새도 다르고 교육 가치관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보실 거면요, 지금 내 아이가 잘 하는 것부터 보세요.
홈스쿨링 하실 때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애가 이걸 못해요. 이 아이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르칠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홈스쿨링은요. 오래 할 수가 없고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저는 홈스쿨을 하고 싶은데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게 뭔지, 지금 우리 아이의 관심사가 뭔지 그거를 관찰해서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해결되셨을까요? 몇 가지 질문이 좀 더 있는데요.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 책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홈스쿨과 또 책육아라는 말을 같이 연관지어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100% 어머님들 또 물어봅니다. 어머님은 그럼 몇 살 때부터 책을 좋아하셨어요? 어떤 어머님은 그래요. 저는 책을 되게 좋아해갖고요.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었어요. 어떤 어머님은요. 사실 저는 책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책을 안 좋아해서요. 이제 우리 아이한테는 저랑 다르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려고요. 그쵸?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책을 좋아하게 됐지? 나는 왜 책을 읽게 됐지?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책을 좋아하게 해주려면요. 우리 아이가 책을 장난감처럼 그리고 책을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해주시면은 대부분은 책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었냐면요. 아이한테 그래 우리 아이를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내가 키울 거야.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도 책을 굉장히 많이 대출을 해서 아이한테 많이 보여주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이가 좀 나이가 어렸거든요. 이제 세돌된 남자아이였는데 아이가 이렇게 책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조금 구겨지거나 하면은 어머님이 너무너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돼! 책 구기면 안 돼! 책에 낙서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아이는 만약에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만졌는데 불편하게 해요. 엄마가 자꾸. 나는 장난감을 이렇게 밀고도 싶고 슝 비행기 놀이도 하고 싶고 펼쳐보고도 싶고 한번 맛보고도 싶고 장난감이니까 내 마음대로 놀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자 책은 밑줄 그으면 안 돼, 책에 낙서하면 안 돼, 책을 찢으면 안 돼, 내 장난감을 내가 갖고 놀 때 불편하게 해. 그럼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할까요?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이런 그림체 있는 이 책을 많이 읽고 싶어. 나는 이 책을 10번 보고 싶어. 근데 우리 엄마는요, 자꾸 내가 이 책을 또 갖고 오면 이거 읽었잖아. 안 돼. 다른 거 봐 하고 내가 보려는 책을 자꾸 뺏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책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요, 제일 먼저는 엄마가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책이라고 하면 또 좀 부담스러워요. 책이요? 제가 학교도 졸업을 하고 그래도 나름 많이 공부했는데 또 책을 봐야 하나요? 잡지도 괜찮고요. 신문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우리 아이한테 맛있게 주려고 산 과자 박스에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써져 있고 어떻게 복용을 하건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써져 있는 글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글을 되게 재밌게 읽는다는 거, 엄마는 이런 거 읽는 게 되게 즐겁다는 거를 보여주시기만 해도요, 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거를 다 따라합니다. 그쵸? 그래서 아이한테 책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아이가 책을 볼 때 방해하지 않는 것과 엄마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 집중력 키우는 방법은 없나요? 5살 친구의 집중력, 평균 집중력이 몇 분일까요, 여러분? 5살 친구가 50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5살 아이의 평균 집중력은요, 7분이에요. 7분의 집중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 집중해, 움직이지 말고 이거 해 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 나이 때는 원래 그렇게 움직이고 집중을 못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은요, 한 자리에 앉아서 하실 수 있게 그 자리, 영역을 표시해 주세요.
블럭놀이는 여기서 하는 거야. 역할놀이는 이곳에서 하는 거야 하고 지정을 해주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집중력 키우는 방법은 아이랑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집중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요, 자꾸 아이에게 화를 내요. 그쵸. 엄마여서 아이한테 도움이 되라고 해줬는데 하다 보니까 엄마 마음이 조금 조급해질 수도 있고요. 얘가 잘하는 앤데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얘 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따라와주지?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자, 화 안 내는 방법이 없나요? 자, 이거는 엄마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만 가끔 한 번씩은 얘가 왜 내 생각에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하지? 하고 실망감이라던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엄마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크게 화를 안 내세요. 선생님은 아이가 조금 버릇이 많이 없다. 그러면 화를 낼 수도 있지만 화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훈육을 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너무 못 따라오면 걱정을 하죠. 이 친구 내가 어떻게 해서 더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주지? 화를 내진 않거든요. 자, 엄마가 화를 안 내는 방법은 아이를 조금 내가 멀리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조금 못하더라도 시간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을 답변하다 보니까요. 지나치게 관심사에만 치우쳐서 다른 것들을 모두 등한시하는 아이가 어렵습니다. 우리 이 친구는요, 나이가 몇 살인지 궁금해요. 왜냐면 아이 연령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거든요. 이거는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2부에서 잠시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 1부를 제가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